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잘못 생각하시는 게 독해는 말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독해죠. 해석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나 어떤 한 가지 이론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 그 해석이라는 거는요. 어떤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독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해석은 그 이해한 거에 따라서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게 해석이죠. 그렇지 않을까? 저 사람의 해석이 있는 거고 저 사람의 해석이 있는 거고. 우리가 옛날에 무슨 뭐 동굴 벽화 아니 무슨 뭐 그때 나온 뭐 무슨 옛날 뭐 상형 문자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연구 어떤 이론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사실 글의 묘미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달라진 그러니까 다시 글을 읽고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갖고 됐죠?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해석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한 해석을 근거로 해서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글로 우리말로 매끈하게 표현하는 게 번역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너무나 잘못 생각하시는 게 그러니까 뭐 독해는 뭐죠? 해석은 되는데 독해가 안 된다. 뭐 독해는 되는데 해석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게 해석이 안 되는 게 뭐죠? 그러니까 독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독해가 됐으면 나름대로 해석이 있는 거죠. 해석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근데 혹시라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강사분도 꽤 계실 것 같은데 해석이라는 거를 이렇게 자리 우리말로 뭐죠? 위치 이동?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어떤 영어 단어가 오면 그걸 우리말 주어로 뭐로 옮기는 거죠, 하나씩.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성부 파악해서 이걸 하나씩 옮기는 걸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그 다른 강사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보세요. 문장 보시면 헤드지가 유산이잖아요. 유산인데 concerned with니까 어떻게 알고 있어요? 뭐 관계 있는. 또 ways는 방식. in which 그러고 나서 되게 선별적인 아까 뭐라고 나왔죠? 선별적인 뭐야? 물질적 인공물. 그죠? 신화, 기업, 그다음 무슨 전통이 현재를 위한 자원이 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옮긴 게 보이죠, 여러분? 하나씩 이렇게 옮기는데 이렇게 되면 해석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우리말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무슨 이걸 하나 이해하는데 형이상학이 나오고 무슨 논리학이 나오고 심지어는 영어를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나오고 왜냐하면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이렇게 자리 위치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씩 옮겨서 일단 거기에 대한 말을 만드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장 뭐라 그럴까? 문장 성분, 문장 형태를 파악한 것에 지나지 않죠.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다. 그걸로 끝. 근데 그 문장을 이해했냐는 별개예요. 왜냐면 의미하고 여러분 형식하고 의미는 별개잖아요. 그리고 형식이라는 걸 안다고 의미를 안다?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우린 잘못 생각하는 게 형식을 파악했으면 자기가 그 문장을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이건 관계대명사 주격 뭐고 되게 자신 있게 탁탁 그려가면서 그죠? 그렇게 형식을 이해했으면 그 문장을 이해했다? 근데 이제 그걸 1대1 도형으로 풀어보니까 뭐야? 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 그걸 갖고서 이제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거 갖고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영어 문장 갖고서 흥분하지 말고 영어 문장 갖고 설명하면 되는데 막 무슨 우리말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 뭐 그죠? 그래서 제가 놀랬어요, 솔직히. 요번에 제가 지금 전치사 지금 좀 올리고 있는데 about 혹시 보셨나요? about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되게 많이 쓰는 이 문장인데 이게 책은 사랑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저 about이라는 게 핵심 중심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about 한번 그 올려놓은 영상 보세요. 그러면은 책은 사랑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책의 주제가 사랑인 거예요. 핵심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about이 주변 둘레라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책이라는 게 사랑 주변 둘레에 있는 거거든. 그럼 책의 가운데 있는 게 lov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bout이라는 전치사 자체가 주제의 느낌이 있고 핵심의 느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되게 중요.
근데 이거를 아주 어렵게 되게 딱딱하게 쓰면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거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저런 거를 사랑과 관련이 있다, 사랑을 다룬다, 물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우리의 영어예요. 근데 책의 메인 컨선이 러브란 얘기예요.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컨선이 뭐죠? 러브란 얘기죠. 그러니까 책의 주제가 사랑인 거죠. deal with라는 건 이게 답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다루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럼 책에서 이 책을 저자가 왜 썼는데 러브에 대한 답을 구하는 거죠. 러브란 문제가 있는데 거기 한번 부딪혀 보면서 그게 뭐지? 그런 게 deals with예요. 그럼 책은 사랑을 다룬다, 뭐 책은 사랑과 관련이 있다, 책은 사랑을 다룬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럼 이거를 컨선은 어떻게 써도 되죠, 여러분?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건 다시 얘기하면 잘 안 써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이론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생각해보세요, 아셨죠? 그럼 이거를 수동태로 쓰는 게 뭐예요? 이거란 말이야. 이렇게 쓰는 거. 가만히 보세요. 거의 같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책은 사랑에 관한 것, 책의 주제는, 책의 핵심은 사랑.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랑. 됐죠? 다 똑같은 말. 근데 마지막 문장을 책은 사랑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였어요? 관련이 있다 번역하잖아요. 그죠? 잠깐만.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고 번역하잖아요. 컨선 웨드를.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책은 사랑과 관련이 있다. 이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관련이 있다라는 거는 이 관련이 이 느낌이 아니죠. 이 책은 사랑에 관한 것, 이 책의 가장 커다란 특징, 성격, 속성, 이 책의 주제, 핵심,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것, 이런 게 사랑이라는 얘기죠. 관련이 있다라고 할 땐 보통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관련이 있다?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관련이 있다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는 뭐죠, 영어 단어는? 이거 아닌가요? 아니면 뭐 이런 느낌? 이런 게 관련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쓰게 돼보세요. 만약에 범죄가 두 개가 있는데 얘네가 related 하대요.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든 어떤 식으로든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그 관련이 있다는 말이지, 우리말로 이런 식으로 concern with 이런 관련이 있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설명이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깐 끊고 여쭤볼게요. 제 말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 A하고 B하고 뭔가 공통 분모가 있어서 두 개가 연결고리가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 이런 식의 관련이 있다란 말이 되지만, 이렇게 썼을 때 관련이 있다는, 이 책은 사랑과 관련이 있다는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책이 사랑하고 연결고리가 있고 이 책이 사랑과 관계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책의 주된 컨선이 러브란 말이에요.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이해되십니까? 그게 주제가 될 수도 있고 핵심이 될 수도 있고 차라리 관련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일단 답을 줘보세요. 그래야지 제가 이 답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핵심이 이거예요. 지금 오늘 핵심이 이렇게 좀 핵심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요거 이해되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라는 말인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concern with 하게 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would be better로 해볼까요?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다. 누가? everyone concerned니까 우리말로 느끼면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럼 관련이 있다라는 게 이 everyone, 이 원끼리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죠. 지금 뭐 사건이 있든 뭐가 됐든 뭐에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연관이 돼 있다,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concern이라는 단어가 이 everyone끼리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 서로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요거는 좀 더 복잡하겠다. 다시. 일단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 이해되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about의 어려운 단어가 concern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어려운 단어가 concern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제 about을 뭐뭐에 대해서라고 번역을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만 보니까 안 풀리는 거죠.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더 좋은 게 뭐 있어요?
아까 주제 얘기했죠. 핵심 얘기했죠. 여러분 이런 거 잠깐만. 이렇게 쓰니까 너무 딱딱한데 조금 우리 로맨틱하게 가볼래요?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뭐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이런 거 해보세요. 그러니까 love는 is about giving everything이죠. 그럼 느낌이 뭐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런 거 아니잖아. 사랑이란 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사랑이란 이런 거라고. 이런 느낌 와요? 사랑이란 그냥 주는 거지 이런 거죠. 그럴 때 about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책의 주제 핵심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하고 쓸 때 여러분 봐봐요.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Love is 뭐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Giving 뭐 하는 게 아니라 뭐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것 할까? 갑자기 수업이 그럼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면 사랑은 뭐뭐이다 막 정의 같잖아요. 여기다가 about 하나 주게 되면 어떤 느낌이야? 아 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란 모름지기 이런 거지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about이 주는 어감이 있단 말이에요. 약간 딱이 아니라 약간 주변이잖아요. 이거 이해되신지 모르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거를 바꿔 썼을 때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concern with giving 뭐 이렇게 써볼게요. 똑같이. 그럼 이거를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랑하고 giving everything하고 공통점이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사랑이란 giving everything이란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여기 이해돼야지 될 것 같은데. 아 그게 좋아요? Love is about이? 네. 요게 여러분이 느낌이 딱 오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concerned with라는 게 나왔을 때 이 공통점으로 안 보는 거예요. 공통점이라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문화유산은 따따따따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마치 두 개가 뭐죠? 그러니까 유산하고 자원이 되는 방식하고 뭔가 두 개가 연관성이 있고 공통점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야. 나는 내가 오늘요 여러분한테 헤리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헤리티지에요 중요한 특성을요 몇 개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죠. 어떤 것이 문화가 유산이 되려면 유산이라는 걸 결정짓는 요소는요 이런 느낌이 concern with란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제 생각에요 여러분한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납득시키기가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첫 부분 여러분 글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읽는 게 그냥 이렇게 1대1 뭐 이렇게 잘 이동한다고 되는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럼 다시 가볼게요. 헤리티지라는 게 문화유산 정도로 번역을 할게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물려받아서 어떤 일이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그래서 concern with니까 이거를 그냥 어떻게 써도 돼요? 뭐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썼을 때도 뭐뭐의 방식에 관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유산이라는 것은 하시면 돼요. 유산의 뭐 성격은, 유산의 속성은, 유산의 특징은, 유산의 중요한 요소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가 유산이 될 때 다시 가볼게요. 그럼 다시 이제 하나씩 가볼게요. 이제 가야죠. 이제 진도를 나가야죠. 그죠?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씩 볼게요. 이게 좀 오늘 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쓰잖아. 그럼 이거를 다 설명을 안 해요. 보니까 왜?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이거 같이 못 쓴다고 배웠죠. 아닌가? 이걸 같이 못 쓴다고 배웠구나. 근데 왜 설명을 안 하지 다들? 다시요. 그러니까 이건 how예요. The ways in which니까 how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죠? 어떻게라는 게 느낌이 방식을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요. 지금도 방식이죠. 항상. 그러니까 거의 천편일률적이에요. 항상 이래요. 번역들이. 방식이 아니라 여기서 느낌이 과정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ways라는 게 꼭 이렇게 방법이 있는 것만 아니잖아. 어떻게 느낌이니까 과정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얘기할 때 제가 중요한 점, 유산의 중요한 속성, 유산의 어떤 우리말로 뭐라 그럴까, 뭐 유산을 결정짓는 요소 괜찮죠? concern with가 그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이 뒤집어 얘기하면 이 유산이라는 요소의 중요한 요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very selective한 요거죠. 이 뭐 trivial artifacts인데요.
이걸 다 어떻게 번역해요? 거의 모든 강의가 물질적 인공물. 물질적이 무슨 뜻이에요? 물질적이. 물질적인 게 아니라 material은 뭐죠? 실물이에요. 실물, 유형. 쉬운 단어로 뭐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죠. 어려운 단어로 뭐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죠. 저게 material이에요. artifacts라는 건 느낌이 유물 유산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artifacts, artificial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뭐죠? 요게 man-made란 말이에요. 인공이니까. 그러니까 인공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자연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산물.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유물 유적하시면 되는 게 material artifacts죠. 근데 유형이에요. 실제 그런 건데 뭐 어떤 무슨 지금 뒤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유형 형태가 있는 거란 말이야. 됐죠? 그럼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mythologies는 진짜 신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mythology에 복수를 붙인 거는 무슨 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식의 신화인 거죠. 그 신화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신화, 뭐 단군 신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식으로 크게 보는 거죠. 메모리에 지금 복수 썼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메모리라는 게 그냥 기억이라는 느낌 상징하는 게 뭐죠? 구전이죠, 구전. 그러니까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억에 의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막 고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한테 얘기하고, 그죠? 증조 할아버지가 막 뭐죠? 이렇게 내려 그런 메모리스란 말이야. 트래디션스는 전통인데 너무 큰 개념이죠. 그럼 하나, 둘, 셋, 넷인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문제가 아니라 핵심이 selective예요. selective라고요. 그러면 selective라는 게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있죠. 되게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되게 자기가 유리한 것만 기억하는 거? 그런 게 뭐 selective memory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골라서 기억하는 거라고. 이게 선별적, 뭐 선택적 이렇게 어렵게 하셔도 좋은데 결국은 뭐냐면 내가 유리한 것만 고르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고르는 게 selective한 거죠. 되게 까탈스러운 것도 selective잖아요. 그래 사람이. 그럼 아주 selective한 거가 present의 resources가 되는 거죠. 뒤집읍시다. 모든 artifacts나 모든 mythologies나 모든 아무렇게나 다시 아무런 뭐 이런 것들이 다 헤리티지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과거에 있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다 유산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야, 그 절차 까다로워. 심사 기준 되게 엄격하죠. selective입니다. 그 selective예요. 됐죠, 거기까지. 그럼 하나, 둘, 셋이 뭐가 되는 거죠? become 다음에 resources가 되는 거예요. 뭐에? for the present. 현재를 위한 자원이 되는 방식. 그런 게 아니라 리소스라는 게 뭐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천연자원. 그죠? 뭐 인적 자원. 그게 뭐예요? 자원이라는 단어에서 좀 벗어나 보세요. 자연에서 그저 생긴 리소스가 있고요. 사람이라는 리소스가 있고요. financial 이렇게 쓰게 되면 뭐죠? 이거 결국 돈이에요. 자금이잖아, 자금. 그죠? 자금 돈이란 말이야. 그러면 되게 어렵게 자원 하지만 결국은 resource라는 단어는 뭐죠? 알아두세요. 나한테 필요한 거, 나한테 쓸모 있는 거, 나한테 의미 있는 거, 그런 게 resources가 되는 거죠. 그걸 갖고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resource가 되는 거예요. 이따가 resource가 또 무슨 뜻도 돼요? 그냥 source의 뜻도 돼요. 뭔가를 하기 위한 베이시스죠. 그로부터 출발, 뭐 근원, 원천 이렇게 외우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럼 다시. 그럼 resources for the present가 뭔데? 현재에 유용한 것이 되는 거죠. 현재 의미를 갖는 뭔가가 되는 게 resources죠. 뭘 하는데 필요한 resources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삶의 뭐 가이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떤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교훈이 될 수도 있고요. 삶의 지침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냥 우리 현재 삶에 필요한 유용한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resources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과거에 있었다고 여러분 모든 게 유산은 아니잖아. 그죠? 뭐 우리 여러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되게 이상한 사람들은 무슨 뭐 일제 시대 이거를 뭐라고 생각해? 일제 뭐 그런 얘기 좀 할까?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서 우리나라가 발전했다. 지네 마음대로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다.
여러분 진품 명품 이런 거 보잖아. 옛날 거 갖고 나온다고 다 뭐야? 비싸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한테 필요 있고 쓸모 있는 그 헤리티지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되게 까다로운 거죠. 그 과정이 일단 중요하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라는 게 어떤 과정이죠?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죠. 되게 입맛이 까다로워요. 되게 선별적으로 엄선한 그저 어떤 유형의 인간의 산물, 인간이 만든 유전, 유물유적 이런 거, 그 다음에 신화, 어떤 구전으로 내려온 기억들, 여러 가지 전통들이 현재 필요한, 현재 어때 쓸모있는 뭔가가 되는 과정인 거죠. 그게 헤리티지란 얘기예요. 일단 됐나요 문장이? 아유 힘들어요 여러분. 문장 자체가 너무나 힘든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말로 설명한다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냥 제가 조금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하나, 둘, 그 다음에 contents가 있고 interpretations가 있고 representations가 있고요. 자, 이제 보세요. selected가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the resource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쓴 거는 뭐냐면은 결국 유물을 얘기를 하는, 그 헤리티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덜을 쓴 건 왜 그래? 현재 resources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란 말이에요. the resource가. 즉 뒤집어서 근데 그렇게 보셔도 좋고 요럴 때 resource는 뭐로 봐도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냥 source로 봐도 상관없죠. 요거는. 왜냐면 resource나 source나 때로는 같은 느낌일 때가 있어요. 알겠죠? 그럴 때 느낌이 뭐가 좋아요? 지금은 느낌이 뭐죠? 헤리티지가 될 만한 것의 느낌의 리소스가 괜찮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 자, 그러면 첫 번째가 contents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될 거고요. interpretations는 이게 해석이잖아요. 해석이라는 거는요, 각 개인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죠? 그 위안부 할머니들 막 돌아가시잖아. 그죠? 그러면은 뭐 위안부라는 말 자체가 참 개떡 같은 건데 그거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스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다를 수가 없는데 다르잖아. 뭐 역사관에 따라 다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있잖아. 그럼 다시요. 자, 그런 느낌의 인터프리테이션스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컨텐츠는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요. 각 개인의 의견이죠, 해석이니까. 느낌이. 그죠? 받아들이는 인터프리테이션스니까. 레프레젠테이션도 이건 심볼스잖아요. 상징적인 것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 지금 그 할머니들 나온 얘기 나온 김에 소녀상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게 representations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헤리티지라고 보긴 좀 예매하지만 그런 식의 심볼스의 느낌인 거죠. 그러면 하나 그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요. 각 개인의 어떤 의견 해석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인 조형물,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죠. 됐죠? 그게 이제 selected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리고 아까 고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위에서 고른다 그랬잖아. 누가 고르냐는 얘기예요. 누가? 당연히 우리가 고를 텐데 이 고르는 기준이 뭐란 얘기예요? 과거에 그 유물이 의미가 있었는지, 과거에 뭐가 그 신화가 어땠는지 과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demands of the present죠. 이건 느낌이 뭐죠? 현재의 필요. 느낌이 현재가 원하는 것이에요. 현재 시대적 상황, 잠깐 좀 길게, 좀 교창하게. 그럼 현대 시대적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 말도 씹힌다. 됐죠? 그게 원하는 거에 따라서 선택이 되어진다. 선택이 된다는 얘기가 결국 유물로 선택을 받는다는 얘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걸 미래에 전승을 해야지라고 해서 받아들여서 보존을 해서 남겨놓는다는 얘기죠. 아닌 것들은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유물로 선택이 유적으로 다시 유산으로 헤리티지로 선택이 되는 기준이 뭘까? 현재의 디멘즈란 얘기예요. 현재 시대적 상황인 거죠. 뭐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어떤 유적이 있는데 그게 과거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필요 없죠. 현재 지금 세대가 보기에 이거 지금 필요한 것 같아. 이걸 유산으로 남겨놓는 게 나을 것 같아. 현재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Imagine past가 provide resources입니다. 이때 resources는 진짜 그냥 sources 하셔도 돼요. 똑같은 얘기죠. 진짜로 이거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imagine past라는 게 뭘까? 이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imaginary 하면 뭐죠?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느낌이잖아요. 이건 unreal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 뜻인데 지금 imagined니까 imagine by people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상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이 유산이 이런 의미가 있었겠지라고 혼자 상상 속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럼 imagine past라는 느낌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과거가 되는 거고요.
그 과거가 헤리티지가 될 만한 것들의 어떤 소스를 제공한다는 얘기죠. 즉 헤리티지의 소스는 과거에서 받는 거예요. 맞죠? 과거에서 소스를 받아서 그게 헤리티지가 될지 안 될지는 현재 디멘스를 갖고 결정을 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헤리티지라는 게 결국은 뭔데? 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니까 우리 후세를 위해서 남겨놔야지죠. 그러니까 it's to be passed on to an imagined future가 상징하는 게 뭔데? 누군지 모르잖아. 우리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쪽으로 이걸 남겨놓는 거예요. 요 부분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요게요. 이거는 그 헤리티지라는 거를요. 요거는 뒤에서 설명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passed on to 되는 헤리티지 이렇게. 하나 생각하실 거는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설명이 좀 너무 지금 힘든 글을 하고 있어서 저도 솔직히 좀 힘드네요. 그냥 pass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전달이에요. 그래서 주는 건데 패스하면 on을 쓰면 어떤 느낌이에요? on을 쓰게 되면은 on이란 건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뭐지 연속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받아서 미래를 주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ass on은 받아서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pass 다음에 이렇게 쓴 것 같아요. on 다음에 to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on를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자 이런 것들이 선택이 된다. 유산으로 선택이 되는 거죠. 근데 선택의 기준은 현재 시대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럼 현재의 사람들이 아 과거엔 이랬겠지 라는 과거를 가지고 그 과거가 이 현재한테 뭐 헤리티지에 될 만한 소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럼 그 현재 시대가 결정을 해서 이건 헤리티지로 삼아서 미래한테 넘겨줘야지 뭐 계승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여러분 잘 쫓아오고 계시나요? 지금 거의 채팅창은 죽었습니다. 제 뭐죠? 이 컴퓨터가 이게 못 쫓아가려고요. 항상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유튜브 창은 죽었고요.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 이것만 계속 돌고 있고 지금 듣고 계시나요? 너무 조용해갖고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중간 점검 잠깐만 할게요. 괜찮나요? 그 다음 볼게요. 아 그런가요? 죽은 게 아니고 채팅이 안 올라오는 거야? 아 그랬구나. 하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죠? 이런 글을 읽는데 무슨 글을 자 보세요. It follows to인데 이 follow는 mean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가 B를 follow 한다는 얘기는 A가 B를 의미한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그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셔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follow라는 게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죠. mean의 느낌. 됐죠? 그러니까 it follows to는 그냥 in other words로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걸 다른 말로 풀어 적는 거죠. 즉 그 말이에요. 즉. 그러니까 이 앞에 말은요 대처를 follow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가 사실이니까 뒤에도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follow 똑같이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 앞에 내용에 따르면 뒤에 내용이 맞습니다 이런 느낌. 즉 하시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그죠? 똑같은 얘기 또 씁니다. meanings하고 functions죠. 어떤 메모리가 있고 트래디션이 있다. 이게 아까 그 헤리티지의 소스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잖아. 됐죠? 구전에 의해 내려온 기억에 내려온 것, 뭐 전통 이런 것들.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펑션 기능 하셔도 좋고 역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으면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정해주는 게 언제 정해진다? 프레젠트에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define이라는 거는요 항상 정의를 내리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define이라는 단어는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많이 했죠 수업 때. 이게 고화질 팁이잖아. HD. 그 definition이라는 게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게 defini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하고 이 트래디션이 어떤 의미가 있어,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걸 분명히 해준다. 그 분명히 해주는 게 어디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아니라 not in the past죠. 과거에 결정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현재 아까 얘기한 디멘스에 의해서 셀렉트 되는 거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현재가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게 한 덩어리예요 지금. 이게 참 수능 문제가 개떡 같은 게 문단을 안 나눠줍니다. 아주 뭐 그 글을요 그냥 이걸로 문단 나누면은 뭐죠 시험지 인쇄비가 더 드나요? 여기까지 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거 생각할 때 중요한 요소가 뭔데? 따따따 이 네 가지가
그죠?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아주 엄선된, 까다롭게 선별된, 셀렉티브한 것들만이 현재를 위한 리소스가 된다. 이 리소스가 된다라는 게 결국 이게 헤리티지가 되는 거죠. 왜? 현재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것, 뭐 쓸모 있는 것들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걸 조금 전에 얘기한 artifacts나 mythologies, memories, traditions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갖고 거기에 있는 content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그죠? interpretation 선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representative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선택이 되는데 그 선택 기준이 뭐예요? 현재의 어떤 시대적 상황으로 보시면 돼. 현재가 필요로 하는 거죠.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재 시대에서는 뭐 상상만 하는 past가 우리가 뭐 가질 수 있는 헤리티지의 소스를 제공한다는 얘기죠. 즉, 헤리티지의 소스는 과거에서 나오는 건 맞아. 됐죠? 그럼 그걸 받아서 어떻게 돼? 현재가 필요에 따라서, 현재의 필요에 따라서 유산인지 아닌지 결정을 해. 그 다음에 그거를 뭐 미래 세대에 계승을 하는 거죠. 누군지 몰라. 그게 이미지인데요. 자, 그게 무슨 말? 아, 그거는 과거의 것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메모리나 트레디셔나 뭐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현재가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 어떻게 보시면. 자, 그 다음 보세요. further죠. 난 이것도 아무도 의문을 제기 안 한 게 난 되게 재밌는 게 난 이 further 이렇게 쓰는 걸 처음 봤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further는 이 5 비교급이잖아, 여러분. 저걸 동사로 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쓰는 건 처음 봤고, 이게 우리가 아는 이거야, 이거. furthermore. 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쓰는 거를. 이거는 뭐죠? 또 단단어 쓰면은 in addition 하시면 돼요. 아이고야. 말 좀 들어라. 이게 여러분 내가 이 키보드 소리가 안 나게 치려고요. 하여튼 이거 되게 소심하게 쳐요, 항상.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further라고 쓴 건 뭐냐면 아까 heritage 그 concern with 하나 썼잖아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유산의 요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산의 요소, 그러니까 유산의 중요한 점, 속성 뭐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하는데 more concerned with죠. 이런 것도 빨리 생각하세요. 더 concerned with일까? 이상하잖아, 그러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더 concerned with다? 그러니까 이 more는 어디 걸리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meanings than이죠. 그러니까 여기 걸리는 뭐예요? 이런 느낌이죠. 느낌. 되죠? 그러니까 느낌이 다시 헤리티지, 유산의 어떤 요소, 결정짓는 요소 중에 meanings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보다? material artifacts보다 meaning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meaning하고 artifacts가 상징하는 거는 보이죠. 어떤 느낌? meaning은 안에 뭐 내재된 의미, 어떤 뭐 의미 말고 뭐 없을까? 뭐 그런 것, 그죠? 역사적 의미, 뭐 하여튼 어떤 그죠? 상징적 의미. material artifacts는 material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그 실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숭례문, 뭐 이렇게 구체적인 뭐 있잖아. 경주에 가면 뭐 무슨 있는 뭐 사찰 뭐 있잖아요. 그런 게 material artifacts인데 그 자체보다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더 유산으로 결정되는 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죠? 그러니까 유산에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가 meaning이란 얘기입니다. 뭐가 아니라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artifacts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글을 어렵게 쓰는 게 갑자기 이렇게 써버리니까 헷갈려요. meaning하고 그죠? 이거랑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안에 내재된 의미, 역사적 의미, 상징적 의미, 그런 거. 뭐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뭐 외형적인 거 할까? 그냥 물질이 아니라 뭐죠? 그 실물의 느낌의 머티리얼이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it is the former죠. the former니까 이른바 전자, 앞에 것, meaning이죠. 이른바 이때 강존진 아시겠죠? meaning이니까 느낌. 그러니까 여기도 느낌이 뭐죠? because의 느낌이 빠져 있는 게 보이시면 돼요. 이런 느낌이 빠져 있는 게 보이죠. 왜 그래? meaning이니까죠. 뭐가요? gives meanings인가요? 또 이상하네. meanings죠 지금 원문이? 잠깐만 볼게요. meanings네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쓰는 건 시제가 이 단수복수가 안 맞죠? 안 맞아요, 그죠? 야, 이렇게까지 되게 딱딱한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the former를 meanings으로 보고 그렇게 give를 쓴다. 야, 이렇게까지? 하여튼 갈게요. 자, 그럼 자 meanings가 뭘 줄까요? value를 주는 거란 얘기죠. value 준다는 얘기는 주는 그 받는 대상이 한테 value 준다. 뒤에 보세요. 그러니까 either cultural value 주든지 financial value 주든지 누구한테? to the letter한테.
렌터라는 거는 이 material artifacts겠죠. 그러니까 이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건물이 사찰이 하나, 뭐 어떤 뭐 탑이 하나 덩그러니 서 있다. 그게 밸류가 가치가 있는 건 아니죠. 무조건 가치가 있는 건 아니죠. 그 어떤 건축물, 그 어떤 유물, 그 어떤 그죠, 그 실물 그런 아르팩트들이 그 가치를 갖게 되는 거는 그게 갖고 있는 의미죠. 발 되게 못한다 오늘 그죠? 힘들어. 힘들어요. 다시요. 그러니까 meanings가 artifacts한테 value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 그 의미에 따라서 그 실물, 그 유물들이 가치를 갖게 되는 건 그 의미가 결정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의미가 culturally 될 수도 있고 financially 될 수도 있다. cultural은 문화적도 괜찮고 사회적도 괜찮고 뭐 역사적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느낌이. 근데 financial은 느낌이 경제적인 거죠. 여러분도 아까 얘기한 그 진품 명품 생각하시면 돼요. 진품 명품 나왔는데 뭐 옛날 거라고 다 막 쳐주지 않잖아. 빵원 나온 거 봤어요? 빵원? 그러니까 막 뭐 되게 막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financial value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의미가 그죠? 그 meaning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explain why죠. 그러니까 formul가 meaning이 explain why죠. 이런 거는 여러분 why를 설명한다 이렇게 안 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단어가 머릿속에 상상은 뭐야? 이유예요. 이유. 이거를 설명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뒤에 why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explanation이 뭐에 어려운 단어? reason.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열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쉽죠. 그 다음 어렵죠. 그 다음 어려운 게 뭐야? 이거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유, 하나는 설명, 하나는 정당성. 이렇게 하시면 다 이유예요. 그냥 왜? 그러면 explain why니까 왜 그런지 즉 meaning 때문이죠. meaning이 이유란 얘기야. 뭐가? They've been selected 되는 게. 그러니까 artifacts들이 material artifacts들이 selected 된 거죠. 뭘로부터요? From the near infinity of the past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source잖아요. 진짜 어떤 느낌이 드죠? 막 이런 느낌, infinite 뭐야? Number of sources 이런 느낌 드세요? 왜냐하면 과거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많죠. 유산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이 너무나 많잖아. 그 infinite number of sources를 지금 어떻게 쓴 거죠? 이렇게 infinite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그 많은 유산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선택이 되는 게 왜 그렇다? 그 artifacts들이 갖는 meaning 때문이라는 얘기죠. 거기까지 됐나요? 그럼 제가 보기엔 하나, 둘 얘기 나왔어요. 하나, 둘. 헤리티지에 관한 얘기. 다시. 요 얘기 하나. 그죠? 요 얘기 둘.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 죄송.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인턴입니다. 그럼 유산으로 한번 선정이 되고 선택을 받은 거야. 그럼 그거 주구장창 가요? 뭐 천년 만년 가는 거예요? 그 느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턴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교대로 아니에요. 교대로가 아니라 인턴은 뭔가가 이어질 때 그 다음에 이런 뜻이에요. 인턴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죠. 앞에서 선택이 돼서 됐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나중에 레이터가 나오죠. discarded 되는 거예요. discard라는 거는 이 카드 칠 때 카드 버리는 게 discard란 말이야. 그러니까 버림을 받다라고 해도 뭐 버려지다 해도 되는데 결국은 뭐죠? 이제 유산으로 치고 유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몇십 년 가다가 그 세대가 보기엔 어떻게 돼? 이건 아닌 것 같아. 아까 뭐죠? demands of the present가 결정한다며요. 그럼 어떻게 돼요? discard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 정도의 느낌일까요?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지는 거죠. as the 뭐 하면서 demands of present societies가 change하는 거죠. 아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바뀐다. 즉 시대적 상황이 바뀐 거예요. 시대적 상황이. 그죠? 우리 막 그런 거 막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친일파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지금도 그 잔재가 많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하여튼 그렇게 시대적 상황이 바뀌면서 옛날엔 유산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유산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 Or even as is presently 그러니까 발생 former Eastern Europe when pasts have to be reinvented
야, 죽인다. To reflect new presence. 이건 뭐냐? 다시 보세요. 문장 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 하나.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근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뭘 하는 거죠? 다시 볼게요. 자, 유산 가치를 상실하는 거죠. 어떻게 되면 현재 사회가 요구하는 게 바뀐다. 즉, 현재 시대적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 두 번째, 심지어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느낌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옛날 계속 유산이 있다가 유산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as is라고 나왔잖아.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글이 얼마나 지금 딱딱한지 알겠죠? 정말 무지무지 안 나온다는 뭐예요? 그 유사관계대명사 as잖아요. 관계대명사 as예요. 뒤에가 is니까.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많이 써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as보다는. 그죠? 근데 이렇게 안 써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되게 복잡하게 하여튼 썼어요. 그러니까 이 as is가 상징하는 건 뭐죠? 앞에 걸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뒤에 걸 받는 거죠, 오히려. 먼저 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presently는 현재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former Eastern Europe인데 이게 시대 상황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를 텐데 옛날에 이 동유럽권이 다 공산권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 나라들이 다 어떻게 돼? 이른바 민주화 열풍. 그 동구권이에요. 여러분 뭐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한 무슨 뭐 많잖아요. 폴란드, 루마니아, 뭐 체코, 그다음 뭐 옛날 그런 나라들, 유럽 막 그죠? 그런 나라들인데 현재 그런 즉 전 동유럽이 뭔지는 아시겠죠? 거기서 발생하고 있듯이 즉 우리말로 어떤 느낌이죠? 현재 상황처럼 하시면 돼요. 됐죠? 현재 상황처럼.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죠? 삽입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 연결이에요? 이게? 원래는 뭐죠? 이렇게 연결이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지금 문장이? 그러니까 지금 as 하고요. 똑같은 지금 그거는 뭐죠? 요 as가 아니라 이 when이에요. 이른바 뭐뭐일 때 느낌으로 보시면 아셨죠? 그러니까 discarded가 되는데 첫 번째는 as, 두 번째는 when 이렇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현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게 바뀐다. 하나. 두 번째는 어떨 때 없어진다? 어떨 때? past가 past s 붙어 있죠. 그런 느낌이 뭐죠? 어떤 past events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some things that happened in the past의 느낌이죠. 과거에 발생한 것들. 역사가 될 수도 있지만 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게 have to reinvent it 해야 되는 거예요. reinvent라는 거는요,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제발 재발명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해도 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발명 이러지 마시고 바꾸는 거예요, 결국.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reinvent를 시켜버려야 되니까. 왜 바꾸죠? reflect는 show잖아요. 반영하다 정도 할까요? new presence죠. presence예요. 똑같아요. things that are happening in the present죠. 느낌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들, 현재의 뭐 상황 하시면 된단 말이야. 즉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past를 지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동유럽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어떤 느낌이죠? 잘못된 역사를 다시 바로 세운다는 느낌이 보이죠. 왜? 옛날에 공산주의 하에서 왜곡됐던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당시에 그 기준으로서 유산으로 남아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옛날이 그게 아니었어? 옛날 거 우리 다시 써야 돼? 그럼 그거에 의해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두 개 다 되겠다. 그러니까 이 past를 reinvent 한다라는 게요. 나쁘게 얘기하면 뭐죠? 좋게 얘기하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도 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역사 왜곡도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누군가 쿠데타로 집권을 해요. 그럼 new presence에 맞게 past를 reinvent 한다 그러면 뭐죠? 그땐 역사 왜곡이 될 수도 있죠. 그건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이제 as is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게 뒤에 와야 돼 원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러고 나서 지금 이런 일이 어떤데요? 이런 일이요. 아셨죠? 이게 전체가 선행사고요.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인 거예요. as가. which is게 쓰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데 former Eastern Europe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다 복잡하다. 이 복잡한 거를 어떻게 지금 그죠? 우리는 어디까지
뭐 이렇게 많어? 이거 이해되나요? 되나요? 다시. 그러니까 later be discarded 된다. 첫 번째 뭐 현재 시대적 상황이 현재 필요로 하는 게 바뀌었다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죠? 완전 현재 지금 동구권처럼 어떻게 된다? 이 체제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과거 역사를 다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어떤 역사를 기준으로 했던 그 헤리티지는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헤리티지는 뭐다? 이렇게 지금 보기가 5개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3점인지 2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좀 답이 2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답이 2번인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냐고요. 왜? 뭐를? 이 about이 무슨 뜻이냐고. 이 about이 왜 이 about은 다 빼고 얘기하냐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유사는요, forgetting 하는 자시에 그 과거를 remembering 하는 것만큼 forgetting 하는 게 중요하다도 되고, 아까 about이니까 어떻게 해도 돼요. 그만큼 그게 그 유산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괜찮죠? 아니면 어떤 속성, 아까 특성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의 속성이라는 게 특성이라는 게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과거를 잊게 되는 것도 포함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연결이에요. 보세요. 하나. 이거 이해되나요? 하나. 이렇게까지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한 수능 수업 중에 가장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둘. 세 번째 이거 셋. 아까 얘기한 concern with 기억나세요? 처음에 얘기한 거? 그거예요. 하나, 둘, 셋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강사분들 있죠. 그러면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히 너무 말 쉽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 마세요. 아셨죠? 이렇게 있잖아. 항상 뭐래요? 마지막 문장이니까 마지막 문장 전 문장에 답이 있다. 특히 지금처럼 thus 이런 게 왔죠. 그럼 이게 답이다. 맞죠? 근데 지금은 사실 문제가 요거만 봤을 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현실적으로는 저는 별로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 내가 다시 적어볼게요. 이거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 시험 시간에 들어갔어 문제가. 봐봐요. 너무 무책임하게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야. 좀 놀라가라. 이렇게 가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보세요.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마지막에 있는 문장에 빈칸이 있으니 더스로 시작했으니 그 앞에 문장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 앞에 문장을 읽어보고 답을 고르세요. 그죠? 야, 이 앞에 문장을 중간에 툭 끊어서 읽는다? 이건 정말 어려워요. 중간부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앞에서부터 내가 지금 읽어왔는데도 어렵잖아요. 근데 중간부터 문장을 끊어서 읽는다라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건 우리 글도 되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디 아이들한테 중간에 딱 끊고서 자, 여기만 읽으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죠. 그거는 자신들이 이 답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거기서 끊고 설명만 하면 되는 거죠. 연관만 시키면 되니까. 그건 자신들의 어떤 그 설명할 때 그 방식인 거지. 도저히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비현실적인가? 왜냐면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어차피 시간 내에 이해해서 못 푸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현실적이다. 그냥 그렇게 할까요? 우리도?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간부터 끊고서 여기만 읽으면 된다? 거기만 읽어서 앞뒤로 끊고서 거기만 읽어서 이해할 정도면 야, 그건 정말 리딩의 신이다, 신.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런 류의 우리 글을 읽을 때도 중간에 끊고 딱 그 한 문장만 보면 이해가 돼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고 이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말도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거 설명을 해주고 그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는 게 이 글이 얘기하려는 게 뭐다. 그죠?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해야지 아이들도 얻어가는 게 있죠. 맨 마지막에 빈칸이 그 전 문장을 읽으면 된다. 그 전 문장을 어떻게 읽어? 그 전 문장 딱 읽어서 이해할 정도면 이거 뭐죠? 아유, 엄청난 실력이죠. 그건 엄청난 실력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아이고 힘들어. 아유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한 수능 중에요. 왜냐하면 글쎄요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쓰셨네요 여러분. 그동안 뭐 쓰셨죠? 네. 네. 이거 내가 여기다 띄워놓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화면에 이 뭐지? 이 채팅창 그렇게 한다는 건데 잘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 이거 생방 할 때는요, 라이브 하실 때는요, 그 라이브 할 때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채팅창 올라오는 식으로 할게요. 아셨죠? 잠깐만요. 제가 나름 지금 몰두하느라고 여러분 글 올린 걸 전혀 못 봤어요. 잠깐만요. 답을 아니까 중간부터 읽고 맞출 수 있는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답을 알기 때문에 답을 아는 상태에서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슨 짓이든 못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솔직히 좀 이 연결이 그렇게 딴 거에 비해서는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연결시켜서 앞에 이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게 답입니다. 아유 그거는 너무나 강사편이죠. 문제가 어렵다는 거 저도 인정. 문제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거 인정. 그렇지만 우리가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것만 달랑 가르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답을 모르고 풀 때 우리가 현장에서 수능 당일날 들어가서 이걸 그렇게 풀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못 풀 것 같아요. 맞죠.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끊어서 읽고 엄청난 실력도 실력이지만 담력이라는 말을 써주셨는데 맞아요. 담력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푸느니 차라리 빨리 찍어라. 이게 현실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어차피 이해 안 되니까.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문제인데요. 문제인 거 알겠죠. 그걸 설명해야 되는 강사도 사실 힘든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뭐죠? 막 나는 또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옛날에 책에다가 그런 얘기 썼는데 옛날에 본고사 있을 때 이렇게 막 영어 문제가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학교 수준 올라간다고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울수록 학교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영어 문제 장난이 아니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렵다라는 게 자기 어렵다라는 걸 해결하는 게 뭔가 우리의 수준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학문에서는 말이 되는데 무슨 영어 갖고 이렇게 어려운 걸 따지고 어려운 거 갖고서 이렇게 뭐 자랑하고 뭐죠? 뭐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 여러분 외국인 나온 거 봤어요? 외국인이 못 읽는 경우 있잖아요. 심지어 뭐까지 봤냐면 외국인은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도 많이 봐갖고 죄송해요. 내가 얼음이 있어서 외국인이라고 모든 글을 다 읽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네이티브 스피커스들이 영어 말은 잘하지만 글을 못 읽는 사람 많다? 물론 많아요. 인정? 우리나라처럼 뭐예요? 그죠? 뭐죠? 문맹률 낮은 나라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네이티브의 그 리딩 실력을 평가할 정도는 아니에요. 아셨나요? 그건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이티브는 네이티브예요, 여러분. 네이티브가 아무리 못해도 그 사람들은 리딩 실력이 별로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쉽게 읽고 풀 수 있는데 강사가 나는 이걸 이렇게 쉽게 읽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도 쉽게 하고 쉽게 풀 수 있어? 유튜브 가보니까 외국인도 못 읽더군 외국인도 이해 못하더군
과연 그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자기가 그 사람보다 위가 돼요? 그리고 외국인이 이해 못한다? 원래 외국 사람들 글 못 읽는 사람 많아. 아무리 글을 못 읽어도 우리보단 나아요. 우린 외국인인데 우리는 하나하나 이렇게 끼워 맞춰서 읽고 있잖아요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혀. 그러니까 정말로 그 네이티브 스피커스들이 어렵다고 느낄 정도의 그림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그럴 정도의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수준이 높다? 우리나라 대학교 그 대학 그 입학 그 시험의 어떤 영어 시험의 수준이 높다? 정말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문을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관련 배경식 찾아보시나요? 찾아보죠. 엄청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수업이 제 머릿속에서 후다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 정도로 제가 무슨 이 헤리티지에 관한 전문가도 아니고요. 무슨 뭐 외국의 학자도 아니고요. 모르는 얘기. 무슨 말이야? 당연하죠. 이건 우리 글로 읽어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저는요 제가 아까 했지만 수업할 때마다 이거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업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항상 찾는 수업을 해요. 배경 지식 찾고 구글링하고 사전 찾고 그런 수업을 합니다. 그게 저는 그냥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수능이 나왔는데 내가 영어 수업을 하는 선생이에요. 수능 수업을 하는 선생이에요. 정말로 이 수능 기출문제 2019년 거를 다 자기가 자기의 눈으로 번역 없이 공부를 하면서 이 단어는 모르겠는데 하고 찾아봤어요. 사전? 찾아보셔야죠. 그래서 자기의 버전을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그게 자기의 일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시죠? 모른다고 안 혼내서 좋다고요? 영어를 모른다고? 영어를 모른다고 왜 혼을 내야 되죠? 저는 나는 우리나라 이렇게 영어 생각하면 되게 하는 게 되게 많은데 분명한 거 하나는요.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어떤 느낌을 가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대단한 거예요. 외국어라고 외국어. 다른 나라의 외국어, 다른 나라의 말인데 이 정도로 쓰여진 글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설날 앞두고 이렇게 막 늦은 밤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 못하더라도 처음에 설명 듣고 이해하셨잖아요. 엄청난 실력이에요. 엄청난 열정이고. 나는 영어 못한다고 뭐라 그러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진짜로. 자기들은 얼마나 잘해서. 유튜브 뭐죠? 그 인기 콘텐츠에 그거 있더만요. 누구 영어 평가하는 거. 누가 누구 영어를 평가해요? 관감이. 여러분은 누구 다른 사람의 한국어를 평가하세요? 네이티브도 안 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하죠?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이만큼 하셨다라는 것도 자부심을 가지세요. 진짜로.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문화유산, 유산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지금 그 유산 정도 할게요. 아셨죠? 다시 가볼까요? 자, concern with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우리말 번역을 제가 안 뽑아놨다. 미안하다 여러분. 죄송. 관계 있다 했나요? 관련 있다? 그러니까 문화의 중요한 속성, 문화유산의 중요한 속성 하셔도 좋고 어떤 중요한 성격도 괜찮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여러 가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문화유산이라는 건 이 문화유산의 여러 가지 중에 이게 중요한 요소이다 하시면 돼요. 느낌이 about이니까. 아셨죠? 그 속성을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까 사랑 기억나죠? 사랑이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유산이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과정이 중요한 거죠. 방식이니까. Very selective니까 우리말로 매우 선별되는 느낌이 뭐예요? 아무거나 안 된다는 얘기죠. 특별했던 조건에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very selective죠.
그런 유형의 인간이 만들어낸 유물. mythologies, memories는 아까 그 구전 이런 느낌이라 했죠. 기억이니까. traditions가 현재에 필요한 resources가 되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heritage라는 게 뭔데요?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속성이 뭔데요? 성격이 어떻게 되는데요? 유산이라는 거는요. 아주 딱 선별된 따따따 이렇게 네 가지가 현재를 위해서 쓸모있는 리소스가 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자, 헤리티지 딱 구체적으로 자, 컨텐츠는 내용이고요. 인터프리테이션스는 해석이 되니까 의견이 되겠죠. 각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representations는 심볼스로 하시면 되고, 또 resource니까 그러니까 그 문화 유산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유산의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어떤 건 컨텐츠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건 인터프리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건 represent 이런 느낌이죠. 그게 선택이 되는데 아까 selective의 기준이에요. 기준이 뭐죠? demands of the presen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뛰어난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현재가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대적 상황에 맞게 이런 것들을 selected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유산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유산이라는 게 과거의 것이잖아요. 일단 기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실제 안 살았으니까 상상 속의 과거가 우리한테 유산이 될 만한 거리를 제공한다는 얘기죠. 거리, resources. 여기서는 source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과거의 뭔가를 가지고 우리가 유산으로 삼아서 그 유산으로 삼은 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passed on to an imagined future니까 어떻게 우리 앞으로 미래 예상 못, 그 상상밖에 못 하잖아. 그럼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미래에 그것을 전달해 주는 거죠.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 It follows to니까 it means that 똑같은 얘기라고 말씀드렸고 어떤 기억이나 전통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유산의 거리들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거의 의미라든지 기능 역할을 규정하는 것은 그걸 분명히 밝히는 건 어디서? 현재를 기준으로 밝혀준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어땠는지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어떤 의미가 있느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덩어리인 것 같고요. 아이고야. 자, 근데 그거 말고 더 있네요. 헤리티지 요소가. 봤더니 자, 헤리티지에서 중요한 것은 artifacts보다는 meanings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실물의 느낌이잖아요. material이니까. 그 외형적인 요소보다는 내재적인 의미의 느낌이죠. 왜? 의미라는 게 실제 그 가치를 판별해주는 요소죠. 그 가치라는 게 문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일 수도 있는데 어떤 한 실물로 된 유산, 그저 유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의미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바로 이유, 즉 그런 의미 때문에 selected 되는 거죠. 유산으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뭘로부터? 과거의 그 무한대에 가까운 유산 후보들이죠. near infinity는. 거기에서 얘네들이 딱 selected 된 건 왜? 이유가 뭔데? 의미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뭐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어떤 외형이 아닌 거죠. 자, 그럼 그렇게 한번 선정이 되면 끝날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인턴이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얘네들이 유산, 아까 그 헤리티지 취급을 못 받는 거죠. discarded니까. 즉 거기서 끊기는 겁니다. 이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위해서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discarded 되는 거죠. 그 과정을 봤더니 두 가지인 거죠. 이거 문장 바꿔놨는데 괜찮까? 괜찮으세요, 여러분? 이거 아까 뭐였죠? 이렇게 돼 있었고 원래대로 가야죠. 죄송, 잠깐만.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다시. 그러면 바뀌는 게, 그러니까 이게 유산 가치를 상실하는 게 어떻게 되는 경우? 현재 어떤 필요로 하는 거, 그 요구 조건, 현재 어떤 필요로 하는 것이 바뀐다. 그게 하나. 두 번째는 현재 전 동구권, 동유럽권 그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듯이 과거라는 걸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지 현재 어떤 새로운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즉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 자체를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유산으로 지정된 것들은 없어지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 번 지정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유산의 속성, heritage is the about이죠. 그러니까 유산의 속성 중요한 요소는 뭔데? remembering the past 하는 것만큼 forgetting the past가 중요하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세 가지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concern with 쓴 거 하나, 두 번째 more concern with 쓴 거 둘, 세 번째 is about 쓴 거 셋.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The near infinity of the past가 저만 비직관적? 비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안 꽂힌다. 직관적으로 꽂히면 영어 잘하시는 거죠. 저도 사실 그런 거 많아요.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예.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까? 엄밀히 하면 그게 실력일 수도 있어요. 좀 제가 좀 조금 냉정한 얘기, 매정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해라는 거는요,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해를 하고 못하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죠? 난 이해를 했다 못했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말씀 되게 많이 드리는데, 이해를 바로 못하잖아요. 바로 듣든지 읽든지. 그럼 이해 못한 거죠. 현실에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막 두 번, 세 번 했는데 바로 이해를 못한다? 저 상대가? 그럼 이해 못한 거죠. 글 써놓은 거를 몇 번을 봐야 돼요? 그럼 이해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게 두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단어, 아까 얘기한 1대1 대응을 1대1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실력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글을 딱 읽어서 직관적으로 안 된다? 그럼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전 찾고 공부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피니트라는 단어를 내가 무한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모르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거기서 사전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뜻인가? 내가 모르는 뜻이 있나? 아니면 또 앞부분을 잘못 읽었을 수도 있어요. 아까 문맥이 좌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안 꽂힌다. 그걸 줄여나가시는 게 영어 실력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영어라는 언어 자체는 직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게 평생 나올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냥 그러고 살아요. 답이 됐을까요? 답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먼저 주문해달라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서 뭔가 제 영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샌드위치 사다가 뒤에 외국인한테 먼저 주문해라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왔다. 그럼 그냥 손짓하시면 돼요. 먼저 하라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아셨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잘못된 거 아니고요.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영어가 느는 과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집에 와서 찾아보셨어요? 안 찾아봤어? 그러면 안 느는 거야. 그렇죠? 집에 와서 찾아보세요. 그럼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왜냐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찾아보는 거고 그러면서 느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됐는데 또 기억 못해? 머리 나쁘다 탓하지 마시고 한 번밖에 안 봤으니까 그럼 또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뭐죠? 영어가 느는 거죠. 잘난 척 할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난 거 아까 어바웃 받고 이런 말이 있어요. 요거 이해돼요? 오늘 수업한 거 갖고서 이거 이해됩니까? Learning은 is all about making mistakes라고. 그러니까 뭔가를 배워서 익히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실수하는 거죠. 실수가 없으면 늘질 않아요. 왜? 실수라는 게 나한테 어떤 경험, 기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너무 오버했나? 하여튼 그 샌드위치 쓰신 분 있죠?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아셨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단지 내가 먼저 사세요. 이걸 많이 안 접해본 거죠. 그럼 내가 이런 용어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신 거 아니에요 또 그분? 맞다. 죄송해요. 정신없다. 잠깐만.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혼자 잘난 척했네. 막 적어놓고.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learning is all about making mistakes라는 말 되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수하는 거예요. 아까 샌드위치 가셨나요? 그분한테 드린 말인데 잘못됐다 아닙니다. 아셨죠? 우린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고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수능 치는데 1년 만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수능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할까? 1대1 해석법도 잘못되었고 선생님 방법론이 맞다는 걸 알아도 시험 볼 땐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을까 싶어서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수능 잘 쳐서 대학교 들어가서 다시 아셨어요? 다시 하셔야 돼요. 뭐 왜냐면 여러분이 배우는 건 영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영어예요 이게? 뭐 답 골라내고 답 잘 찍고 그죠?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제가 현실 쫓아가세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금방 안 늘어요 그렇게. 그리고 제가 할 정도까지 느는 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흔히 하는 얘기대로 단어 어려운 단어 많이 그죠? 외워서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그래갖고 그 단어 몇 개 갖고서 짐작해서 뭐 두드려 맞추건 뭐 어떻게 해선 하여튼 뭐 객관식이니까 답 잘 맞춰서 대학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제대로 하시면 돼요. 문제는 대학교 들어가서도 제대로 안 하는 게 문제. 네. 대학교 들어가서 제대로 하실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때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하셔서 일단 대학교 들어가세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밖에 못 해드려서. 호주에서 5월 할 때 주문해도 될까요? 얘기 오다하셨어요. 그랬으면 되죠. 이제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라고요. 아시죠? 기억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느는 거죠. 잘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수능 문제를 빙자해서 그냥 여러분 보고 싶어서 여러분하고 영어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갖고 또 할게요. 다른 거 갖고 또 하고 여러분이 의견 올려주셔도 좋은데 여러분은 의견을 이렇게 메일이나 뭐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카페에 올려주세요. 카페에 올려주시면은 다른 사람 의견도 볼 수 있고요. 조금 그런데 그냥 하여튼 의견 좀 주세요. 많이 아셨죠? 많이 주시고 제가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관계로 오늘은 생각보다 많이 했습니다. 제가 딱 2시간을 할 것 같았는데 2시간 넘어버렸죠 지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명절 잘 보내시고 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해요. 저는 우린 되게 모르겠어요. 그냥 이 우리나라의 수많은 영어 수업, 수많은 유튜브 채널, 수많은 영어 강좌인데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컨텐츠를 갖고서 이 글을 갖고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상당한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또 봅시다 우리. 그렇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그렇죠? 다음에 또 봅시다 우리.